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좀 쳐보면 나오는 단어가 이게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일단 임대인 입장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건 설명 안 하고 헤드라인 앞에 꼭지를 이렇게 뽑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기자들이 원하는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전혀 임대인한테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세자금 대출 신규 연장 임대인 절대 피해 없다 이런 식으로 올리진 않고 단어를 그냥 그렇게 써버립니다.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도 정부죠. 근데 헤드라인 이게 뉴스도 보면 정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된다. 신규 연장. 뭔가 말만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쵸?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전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왜? 보증기관에서 이제 통지만으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쪽에 있으면 전세대출 보증받을 때, 취급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받을 때는요. 자, 보통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때 보통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인 신용도로 받는 거죠. 집주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연장 증액 전혀 필요가 없어요. 본인 개인 신용도에 따라 나오는데 다만 이게 이자가 좀 셉니다. 근데 요즘 이자율이 많이 적습니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SH, LH 이런 청년자금 대출 이게 더 싸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받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권양도 방식이고 서울보증은 질권선택 방식이에요.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를 할 때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규를 할 때는 예전에 동의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자, 연장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계약서에 거기 나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그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잖아요.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죠. 이제 임차인이 연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 내용 갖고도 예전에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퍼졌죠. 연장할 때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도. 현재는 이제는 동의가 이제 필요 없어지게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이고요. 이제는 동의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할 때는요. 신규 연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전에 이런 방식이었어요. 자, 들어보면 채권 양도 방식은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방식이나 채권 설정 방식도 임대인을 통보를 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전화 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좀 틀린 게 있어요. 만기나 중도 퇴실 시는 은행에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근데 여기 서울보증보험 할 때 저도 예전에 이제 이거 말을 잘못하면 임대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집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를 해버리면 아예 계약을 안 해요. 질권 설정이라고 막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2단으로 빼버려요. 의미가 없거든요. 예?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저당권 설정처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양도 방식과 틀려서 만기 시 만약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다. 근데 그 세입자 돈은 3천이고 대출은 7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은 임차인에 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은행에 돈을 주면 은행에서 나머지를 세입자한테 줍니다. 이게 채권 양도 방식과 질권 설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이제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임대인한테 피해가 오냐? 피해가 안 옵니다. 자, 임대인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팩트만 아시면 돼요.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입니다. 보증기관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보증기관 통지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은행은 전세대 붙일 시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데
대의 변제 기관이 은행에 보증기관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는 상관이 없죠. 당연히 임대한테 동의를 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다? 임대인한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는 절대 임대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왜곡 기사를 내는 거예요. 크게 대문짝에 넣고 임대인 불안하게 오는 거죠. 이제 나한테 동의도 안 받아? 기분이 나쁘죠? 내용을 못 들어보면. 실질 내용이 이런 건데. 임대인한테 동의를 안 피하는 거는 임대인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임대인한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임대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임대인한테 전화는 안 하지만 중개업소는 전화를 해요. 수많은 전화를 받아봤겠죠? 자, 계약서 쓸 때 중개업소에 그 인장이 안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도 중개업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주소 물어보고 저한테 주소를 물어봐요. 어디 계약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거 아니까. 메토, 이름, 그리고 날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잔금날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확인하는 건 제일 우선순위가 중개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소는 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거든요. 가란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임대인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뭐 제목 뉴스 장사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요. 절대 임대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뜻 한번 제가 다시 전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하셨던 거 좀 풀렸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